네, 안녕하십니까. 봄 특집의 투자 정석 일부 진행의 최희정입니다. 요즘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한데 여러분의 계좌는 안녕하신지요? 그래도 이렇게 추웠던 겨울을 지나서 따뜻한 봄이 완연하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계좌에도 정말 화려한 봄꽃이 피라고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특집 방송을 준비해봤는데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이고 유망주에 더해서 여러분의 종목에 대한 고민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투자 방법 먼저 안내해드릴게요. 전화 02-786-1022번, 1023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013-3366-8200번 또는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봄맞이 특별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봄 특집의 일부 투자 정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MTN의 대표 어드바이저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죠.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 그리고 김도영 어드바이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리 박종현 어드바이저는 아침 시간에 박종현의 돌파매매 시간에서 제가 인사드렸었고 네, 맞습니다. 김도영 어드바이저는 또 저희 계속해서 분장실에서 이 화려한 입담으로 우리 여자 앵커들을 정말 기쁘게 해주셨던 어드바이저인데 오늘도 잘 부탁드릴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겨울에는 2차 전지가 없었다면 꽤 소외받는 기분이 들었을 거고 정말 추운 겨울을 보냈을 텐데 이번 봄만큼은 따뜻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먼저 박종현 어드바이저가 보는 이번 봄을 맞이할 수 있는 업종, 테마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올해 이제 1분기에 이제 AI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쪽에 굉장히 큰 업종별로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AI 관련된 일정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업종 키워드는 일단 메타버스로 정했습니다. 지금 구간에 왜 갑자기 메타버스라는 이야기를 할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AI라는 이런 챗 GPT로 인해 가지고 이 인터넷 쪽 소프트웨어 쪽에 굉장한 기술적인 변화가 생길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되고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지금 돈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정부 관련된 정부 정책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대기업 쪽에서 사업 전략을 어떻게 펼치는지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에서 구글하고 같이 퀄컴하고 같이 XR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XR 메타버스 쪽은 지금 현재 애플 쪽 진영하고 삼성전자 쪽 진영하고 이게 두 가지 형태의 플랫폼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 메타버스 같은 경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한번 메타버스가 굉장한 시세가 나왔을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검색량이 마이너스 80% 정도로 줄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줄었느냐를 여러분들 분석을 해보시면은 일단은 굉장히 이게 실제 사용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불편합니다. 엑셀 기기도 굉장히 불편하고 뭐 게임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속이 울렁울렁한다. 그런 분들 계시고 실제 그래픽도 굉장히 안 좋다. 이런 의견이 있고 또 하나는 또 재미가 없다. 현실성이 없다. 하지만 이런 불편한 부분을 터닝 포인트가 일단 나올 수 있는 부분이 XR 관련된 XR 기기가 이제 삼성전자에서 여름쯤 출시가 되고 중요한 부분은 애플에서도 출시가 됩니다. 이런 불편한 부분을 예전에 보시게 되면은 4G나 3G 폰을 쓰시다가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을 때 그런 과도기적인 부분이 2분기에 이제 나온다고 좀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이 가상 공간은 인터넷을 여러분들이 쓰시죠. 이런 부분은 인터넷이 이렇게 가상 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IT 쪽을 10년 이상 종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터넷 쓰는 거는 가상 공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저점 구간에 관련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을 유심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봄 관련해서 박종현 위원님께서는 XR 생태계 확장과 관련해서 메타버스를 유망 업종으로 꼽아주셨고요. 두 번째로 김도영 어드바이저는 2차 전지 소재를 들고 왔습니다. 이번 주 초에는 좀 강한 흐름을 나타내다가 주 말에는 이번
이번 그러니까 주 후반부에는 좀 눌리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 살짝의 눌림목을 다시 이용하자는 건가요? 우선적으로는 눌림목을 공략하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성장성에 좀 주목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3년 올해부터 2030년까지 글로벌 완성차들의 2차 전지 관련 전체 전기차 시장에 대한 투자 규모는 1,730조 원에 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에 대한 가격이 인하를 하면서 이제 생산량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글로벌적으로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 확대를 통한 지금 전쟁이 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전기차에 대해 가장 핵심적인 부품은 2차 전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차 전지에서도 지금 셀 그리고 소재 그리고 원자재 좀 나눌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셀보다는 지금 소재단에 대한 성장 동력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폭발적인 전기차 시장에 대한 확대로 이제 소재에 대한 그리고 추가적으로 원자재에 대한 것도 상당히 지금 점유율 싸움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GM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8,180억 정도를 사용을 하면서 리튬 공장에 대한 지분 인수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포지션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북미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EV 시장이 100% 가속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필요한 2차 전지에 대한 전기량은 1,650기가와트 정도가 필요한데 현재 생산량은 한 680기가와트, 650에서 680기가와트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2년 뒤가 이제 개화기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해서 1,000기가와트가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셀, 소재, 원자재 이쪽에 대한 것은 지속적인 성장 동력이 상당히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 소재에 대한 부분이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는데 그동안에 올라오지 못한 그런 소재나 원자재 쪽을 본다라고 한다면 동박이라든지 알루미늄 박 이쪽에 대한 니즈까지도 성장 동력을 아주 탄탄하게 잘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올해 2차 전지의 해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 1분기까지 좀 더 지켜보시면서 조금 지속적으로 트레이딩 그리고 저평가 매력도가 있는 종목들은 이제 바이앤 홀딩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봄에 주목해야 할 업종과 테마별로는 박종현 위원님께서는 메타버스를 꼽아주셨고 김도영 어드바이저는 2차 전지 소재, 원자재를 주목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야기 나누는 사이에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 상담 모두 가능한데요. 먼저 전화 참여에 대해서는 02786-1022번, 1023번 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다음으로는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013-3366번, 8200번으로 문자 주셔도 되고요. 또는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안내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좀 확실하게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종목 상담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전화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볼까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네,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요? 네. 에코프로 가격대 그리고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예, 가격은 20만 5천 원에 20만 5천 원. 50%. 예, 들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2차 전지 누가 들고 있나 했는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들고 계셨네요. 정말 부러운데 네, 이번 네, 겨울에 아랫목이 좀 따뜻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33만 6천 원까지 수요일 날 갔다가요. 네.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양일간에 네, 목금 2만 조금 7,500원이 빠져서 지금 30만 8천 원인데 네. 내일 월요일 날 이게 30만 원이 깨지면은 한 50% 정도는 매도해야 되나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그래도 비중은 50%라서 수익도 좀 쏠쏠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여기서 욕심을 조금 더 낼지 아니면 현명하게 팔고 나올지 이 고민에 대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네, 어드바이저 네.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네.
네, 시청자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일단 네네네. 반갑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시기에 전화를 좀 잘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좀 자세하게 기술적인 부분하고 뭐 기업적인 부분은 충분히 아실 것 같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일단 수산화 리튬 관련해 가지고 일단 원자재 같은 이슈가 일단 있는 기업이고 국내 뭐 자회사 같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일단 굉장히 관련 업종에서 탑 티어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관련해서 유럽 쪽 CRMA 관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유럽에서 일단 세부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관련해서 지금 그 모멘텀으로 지금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기차에 대한 부분은 지금 침투율 말 그대로 10%가 지금 넘으면서 관련해서 일단 지금 현재 주도주로 부각이 됐는데 잘 보시면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은 이 빨간 라인이 보시게 되면 11선입니다. 그러면 보시면 패턴상 종가 기준으로 11선을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3시 이후에 지금 보시게 되면 11선이 29만 한 5,500원 정도 됩니다. 11선을 종가 이탈하는지 꼭 체크하시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추세가 나온 종목군들은 이 지지를 받으면 다시 한번 30만 원 위로 한번 올라갈 겁니다. 지지받는 데 꼭 체크하시고 30만 원이 만약에 올라간다 하시면은 비중이 지금 50%이시니까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겠다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볼 때 지금 금리 인상을 5%로 3월 말에 20일 날 진행하게 되면은 성장주 단은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시고 중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이 기준을 좀 세워두신 다음에 종가 기준으로 11선 이탈하는지 꼭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궁금한 부분 다 여쭤보셨나요? 네네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언제든지 다시 연락 주세요. 네네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 이번에 첫 번째 종목으로 기분 좋게 에코프로로 출발을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전화도 바로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그 알테오젠 네, 알테오젠. 42,000원에 10%인데요. 42,000원에 10%. 네네. 이번 2월 달 아니면 작년 말쯤에 사셨겠네요? 아니요, 2월 달에 샀어요. 2월 달에 사셨어요. 그래도 네네. 비중 10%니까 현명하게 같이 해결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알테오젠 종목은 김도영 위원님 연결 바로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알테오젠 2월 초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예.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이슈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12월 말에 작년 12월 말에 산도즈라고 하는 회사와 1조 1억 4천만 달러 정도에 대한 기술 이전이 나타났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두 개에 대한 기술 이전을 좀 진행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에 대한 것을 좀 기대를 가지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회사의 기술 이전에 대한 것은 사실 임상 3상에 대한 환자 모집이 좀 완료됐다라고 하는 이슈가 나왔어요. 2월 28일 정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빠져가지고. 이제 임상 3상에 대해서 돌입을 할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이 2월 달에는 상당히 수급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면서 성장, 상승에 대한 동력을 보이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근래 들어와서 셀트리온 3사에 대한 반등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거기서 알테오젠이 이번 진행하고 있는 임상 3상에 대한 것과 과거의 기술 이전에 대한 것에 마일스톤을 조금 기대를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가격적인 매력도는 점차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동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지금 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점에 대한 것을 여러 번 확인을 했는데 이번에도 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에 대한 반등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고점 트라이가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 트라이가 진행이 될 것인데 이전과는 다르게 재료를 가지고 박스권 상단 트라이가 좀 진행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발표까지는 사실 언제 발표를 할지 조금 불안한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월 중순부터 지금까지는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양쪽 매도로 인해서 조금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좀 눌린 그런 구간에서 저는 기술적 반등을 좀 기대할 수가 있고요. 매수 가격이 42,000원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비중을 더 크게 담지는 마시고요. 저는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이제 현금화 그리고 아니면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그런 종목입니다. 42,000원까지는 오겠어요? 42,000원에서 저는 한 44,000원에서 45,000원 사이 박스권 상단이 그 정도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네, 손절가는요, 그러면 선생님? 손절 가격은 제 판단에서는 32,000원 정도 수준이 그 이제 저가에 대한 저점에 대한 부분을 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깨졌을 때는 저평가 매력도가 더욱더 이제 높아질 수가 있어요. 반등 구간이 나타날 수 있지만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비중은 조금 축소하시는 그런 전략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다시 한번 정리해 44,000원에 드리면 매도하면 되겠어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비중을 늘리는 것보다는 축소하는 게 더 좋겠다 말씀해 주셨고 박스권 상단에서는 비중 축소, 손절 라인은 32,000원으로 잡아 드렸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면 다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그러면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걸렸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현대기아요. 현대위아 매수가 그리고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비중은 100%고요. 55,100원이요. 현대위아 비중은 네. 100% 그리고 평단은 55,100원. 네.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비중이 일단 100%네요. 네. 네, 그래도 우리 매수가 부근이니까 지금부터 좀 초심으로 돌아가서 저희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박종현 어드바이저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매수 타점은 굉장히 좋은 포지션에서 잡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일단 네. 현대 자동차 밸류체인 중에 뭐 엔진이나 이런 기계 쪽, 뭐 스마트 팩토리, 뭐 이렇게 자동차를 이렇게 만드는 그쪽에 이제 밸류체인을 담당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일단 지금 긴축 금리가 인상되면서 이렇게 유동성이 좀 부족해지는 순간에서는 이런 자동차에 대한 소비가 약간 위축될 수가 있다. 그러면 자동차는 다만 실적이 굉장히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원화가 강세, 원화가 약세 구간에 따라서 조금 변동성이 있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원화가 지금 어느 정도 약세 구간에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가 어느 정도 최근에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 1,300원 위인 구간에서는 자동차 부품주가 좀 강할 수가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58,000원 이상에서는 어느 정도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할 수가 있고 이게 중기적으로 만약에 바라보실 거라면 제가 보는 시장 흐름에서는 일단 4월, 5월은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기적으로 4월, 5월까지 어느 정도 보신다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6만 원 이상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비중이 100%입니다. 저는 100%에 투자하는 방법은 좀 투자를 잘못하고 계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SBB 사태 때문에 지금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조정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시청자분이 100% 투자하지 마시고 수익권 나올 때 절반 이상을 어느 정도 매도하신 다음에 비중을 한 30% 정도 가져가신 다음에 다른 종목 섹터로 좀 분산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동종목 같은 경우는 하단이 5만 원 선에서 지금 보시면 바닥 탈출을 한 종목입니다. 그러면 61선 기준으로 5만 4천 원 이탈 없다면 보유 관점 말씀드리고 매수하시고 수익권 나올 때 절반 이상 어느 정도 비중 꼭 터시기 분할로 좀 매도하시고 비중 30%만 5월까지 한번 끌고 가시는 전략대로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요. 네. 그걸 6만 원 넘을 때까지 좀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을까 하는데요. 제 기준에서는 지금 실적도 좋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기적으로는 6만 원까지 위로 한번 올라온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100%를 다 두고 간다는 거는 투자 이게
어떤 리스크가 또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종목은 100% 투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비중을 올라올 때 수익권은 어느 정도 중적으로 나오니까 비중만 좀 덜어 놓으시고 5월까지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 58,500원까지 갔었는데 거기 가면은 반을 주시라 그 말씀이신가요? 네, 수익권이 나올 때 비중을 좀 분할로 좀 덜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하지만 네네. 한 가지 더 여쭤볼 수 있나요? 현대 제철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좀. 아, 네, 어려워요. 시청자님, 저희가 지금 꽤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한 분당 한 종목씩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저희 다음에 네. 또 전화 주시면 기억해 놓고 바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여러 가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전화 계속해서 받아봤고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호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종목 들어오고 있는데 어떤 종목 올라와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화면 함께 보시죠. 이번 종목으로는 인텔리안 테크가 문자로 들어왔습니다. 9077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82,300원, 비중은 60% 담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 화면으로도 보다시피 현재 가격 딱 부근입니다. 이번 종목은 우리 김도영 어드바이저 바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가 부근인데 네. 지금부터는 어떻게 출발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지금 현재가 부근 정도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동사에 대한 성장 동력은 상당히 대단하다라고 표현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작년 매출 대비해서는 지금 PER 구간이 한 100배 정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동사에 대한 성장성이 올해부터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날 것이고 작년 실적 기준으로 본다면은 지금 한 PER 기준으로 한 45배 정도 수준까지 조금 그 매력도가 더욱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전에 있었던 저점과 고점에 대한 것을 조금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에 있는데 작년 상반기에 있었던 저점과 고점에 대한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9만 원에서 좀 저항을 받으면서 눌린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2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는데 이제 스페이스 X 전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주 산업에 대한 것이 2035년 기준으로 8경이 넘는 이제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그쪽 굉장히 천문학적인 자금이 창출이 되는 그런 산업임을 감안했을 때 인텔리안 테크가 글로벌적으로 저궤도 위성에 대한 안테나는 굉장히 점유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되는데 비중이 좀 높으신 것이 좀 단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동사에 대해서는 조금 중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시황에 따라서 오르내림은 나타날 수 있지만 조금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하면서 목표 가격을 10만 원 정도까지는 좀 잡아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조금 더 장기적으로는 2023년 실적도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적어도 60에서 70% 정도에 대한 성장까지 감안한다면 10만 원 정도에서 다시 한번 연락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실적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목표가 10만 원까지 보유해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받아봤고요. 이렇게 문자 받아봤고 이번에는 전화가 또 걸려왔습니다.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시청자님. 네, 연결 잘 됐어요.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가온칩스요. 가온칩스요. 매수가 그리고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31,000원에 했고 20%입니다. 31,000원에 20%. 최근에 2월 달에 사신 건지 아니면 좀 오래 들고 계셨어요? 아니, 얼마 전에 수익 좀 남기고 다시 재진입했는 게 끝에서 물린 것 같아요. 다시 수익의 맛을 한번 보고 다시 들어갔는데 조금 물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래도 믿고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 바로 위원님 연결 통해서 종목 상담 네.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 어떻게 받으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가온칩스 같은, 네, 안녕하십니까.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 저번 달에 이제 추천해서
또 수익도 많이 냈던 종목인데 제가 잘 알고 있는 종목이니까 잘 설명드릴 테니까 듣고서 감사합니다. 네. 보시면 가온치스 같은 경우는 AD 테크놀로지와 함께 일단 보시게 되면 건축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조감도가 만들어지고 설계하고 건설사가 이렇게 짓는 그 중간에 이제 설계 도면을 일단 가구 역할을 하는 반도체 공정 중에 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와 이제 밀접한 연계성이 있고 저는 이제 반도체 쪽에 이제 반등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신 분이 많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경제 데이터로 반도체 쪽은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가온치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21선을 기술적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근데 비중이 좀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한 상태에서 보유하고 계시니까 단기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반도체 쪽은 저는 4월, 5월 달에 어느 정도 기술적인 턴하는 구간이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출 데이터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어느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동종목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은 종가 기준으로 23,000원을 이탈하는지 꼭 체크하시고 이탈 없으면은 보유하셨다가 4월 달에 1차적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정고 부근이 32,000원대입니다. 그러면 32,000원대 올라올 때 어느 정도 절반 정도 매도하신 다음에 나머지 비중을 5월까지 어느 정도 스윙 투자하시면서 추후 대응하시고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비중이 많거나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기준들이 너무 없으세요. 보시면 어떤 기준으로 세워서 하시면 되냐면 최근에 내가 갖고 있는 포지션에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난 기준봉을 좀 세우시고 여기 저가를 종가 기준으로 이탈한다. 그러면은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보시면 이 저가가 계속 보시게 되면 저항 구간을 발생하고 있죠. 그러면 동종목도 올라가면 29,000원이 저항 구간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29,000원 정도의 어느 정도 비중을 덜은 다음에 나머지 비중을 홀딩해서 4월, 5월까지 한번 들고 가신 다음에 추후 한번 다시 한번 상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9,000원에 한번 털으라고요? 29,000원 부근 28,500원 이상 오게 되면은 절반 정도 매도하신 다음에 나머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대표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 운이 너무 좋으세요. 박종현 위원님이 지난달에 가온칩스 추천해 주신 만큼 이 종목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신데 알맞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종목으로는 박종현 어드바이저가 지난달에도 종목을 추천했었던 종목으로 가온칩스 말씀해 주셨고 다음으로는 우리 유튜브 종목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실시간으로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정말 반가운 주포 발사님께서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으면서 이번에 애교스럽게 덕신 하우징을 올려주셨어요. 매수가는 1,930원이고 비중은 5%입니다. 이번 종목은 우리 김도영 위원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덕신 하우징 봐주세요. 주포 발사님이 저희의 엄청난 애청자거든요. 네네. 덕신 하우징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듈러 관련해서 이제 재건 관련된 부분에 좀 이슈를 좀 많이 받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2022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적인 성장세가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동사가 진행하는 것은 모듈러 사업도 있지만 원래는 테크 플레이트라고 하는 H빔 위에 올리는 테크 플레이트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국내에서는 점유율 1위인 상황인데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그 전쟁 관련된 이슈가 좀 끝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재건에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제 중동 시장에 대한 네옴시티에 대한 얘기도 조금 지금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기가 좀 힘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점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구간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800원에 대한 자리가 올해 1월 달에 있었던 자리 그리고 작년 11월 달 이제 곧 그 상승을 하기 이전에 대한 자리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여기서에 대한 기술적 반등을 좀 기대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실적적인 부분을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네옴시티 아니면은 뭐 UAE 관련된 부분 그리고 재건 관련된 부분 실적에 대한 것까지 감안한다면 상당히 단단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이쪽 테마에 대한 것에 수급이 좀 쏠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큰 이슈와 재료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전에 있었던 고점인 2,100원을 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술적 반등 나왔을 때 1,900원에서 2,000원 사이에서 현금화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포발사님 잘 보셨죠? 1,900원대에서 2,000원대에서는 현금화하는 게 좋겠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채팅 상담도 도와드렸고 다음으로는 문자 상담 바로 이어갈게요. 이번 문자는 4682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으로 TSE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4만 원, 비중은 20%로 올려주셨는데 TSE가 2월 중순 후로 좀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뭐 오늘은 특이하게 반도체 쪽을 많이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제가 매수 기준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삼성전자를 일단 봐야겠죠. 삼성전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예전에 한번 6만 원 이하 5만 8천 원에 1차적으로 삼성전자 매수 사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주 프로에서. 기술적으로 제가 추세선을 그어놨는데 보시게 되면 1차 저점, 2차 저점. 지금 보시게 되면 5만 8천 원 이하로 아마 다음 주에 아마 어느 정도 체크가 가능할 겁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 삼성전자가 먼저 턴하는 거를 일단 보셔야 되고 제가 매수 기준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RSI 기준으로 과매도 구간이 오게 되면 보시게 되면 40 이하로 올 때 매수 타점이다. 이렇게 분할로 조정 올 때마다 반도체는 사도 된다 말씀을 드리고 TSE 같은 경우는 아까 디자인 하우스 역할을 하는 가온칩스와 AD 테크놀로지가 디자인 하우스 역할을 한다면 TSE 같은 경우는 후공정단에 테스트하는 기업이라고 검사 장비를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AI 반도체 쪽 소프트웨어 이후에 제가 뭐 AI 반도체 쪽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AI 반도체 쪽은 후공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이런 테스트하는 것보다는 패키징 쪽이 더 좋다고 보고 있고 하지만 TSE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가 지속적으로 영업이 늘어나고 있고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 같은 경우는 기준점을 잡아드리면은 똑같습니다. 반도체는 과매도 구간 40 RSI 기준으로 40 이하 기준은 매도 구간이 아니다.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보시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박스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점 구간은 홀딩이나 추가 매수의 자리에 있고 비중을 30% 이상은 개인 종목당 넣는 건 저는 반대하기 때문에 비중이 어느 정도 30% 이하면은 비중 추가 가능하시고 단기적으로 44,000원 올라올 때 추가한 비중만 덜어내신 다음에 4월, 5월 반도체 턴할 때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참 신기하게도요. 우리 박종현 위원님께서 좀 전에 업종 관련해서 메타버스 말씀해 주셨고 또 잠시 뒤에 7시에는 무료 공개 방송까지 준비해 주셨는데 이번에 국내 탑 IT 기업 출신 전문가의 AI 대장 사냥이라는 주제와 함께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위원님께는 또 반도체 큰 맥락에서는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상담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이번 순서로는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한국 콜마요. 한국콜마 매수가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 48,000원에 20%요. 48,000원에 20% 매수하신 지 꽤 됐네요. 예, 오래됐는데요. 이 반등이 안 하네요. 계속 제자리 걸으면. 그러니까 내리막이에요. 네, 답답하시죠.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김도영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한국콜마 굉장히 오랫동안 들고 계셨는데 이번에 45,000원에 대한 벽을 뚫지 못했던 것이 상당히 아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상승을 하다가 멈췄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사실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에 좀 주목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화장품 섹터에 대한 것이 예전처럼 리즈 시절 때처럼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아직 오픈이 제대로 나타난 것은 아니죠. 실질적으로 이제 재고에 대한 것이 감소를 1월달, 2월달에 감소에 대한 속도보다는 재고를 늘려가는 속도가 더욱더 빨랐다라고 하면서
이제 2월 달에 대한 실적적인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춘절이 끝났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 코로나 확진자들에 대한 PCR 검사 이런 것도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증가를 기대를 할 수 있는 포인트는 1분기가 지난 이후부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에 대한 실적은 작년에는 굉장히 좋지 않았지만 이제 면세 사업 그리고 재고 증가율과 이전에 있었던 재고 감소가 뒤바뀌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이다라고 한다면 2월 말이 저점에 대한 자리를 찍고 이제 3월부터 실적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차트적으로는 지금 현재 장기 이평선인 121선을 뚫고 내려간 모습이 좀 부담스럽게 보이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 국내 시장에 대한 외인들에 대한 매도 포지션, 매도 공세로 인해서 한국콜마를 비롯해서 그 화장품 대표 종목들에 대한 주간 하락률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났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약간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외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에서 기관에 대한 수급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고 특히 투신권에 대한 매수 유입이 조금 기대를 추가로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한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의료 그 병원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다 마스크 오프에 대한 것을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이제 1분기가 아닌 2분기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실적적인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48,000원 대비해서 지금 한 4만 원 정도 수준인데 추가 매수에 대한 것은 저는 한 5% 정도는 더 늘려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평균 단가에 대한 것을 조금 낮춘다라고 했을 때 이번 그 턴어라운드 터닝 포인트를 잡힌 이후에서 다시 한번 그 상담을 요청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추가 매수는 얼마 정도에도 알 수 있을까요? 추가 매수는 지금 현재 차트적으로 좀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지금 현재 자리가 121선을 깨고 내려왔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5일선이 121선을 하회하는 것이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부터 해서 그 주에 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5일선이 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 자리에서 그 추가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야지 가장 좋은 자리를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5% 정도 더 하시고 단가 낮추신 다음에 2분기 이후에 실적 턴어라운드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꽤 많은 전화 연결을 도와드렸는데 아직 전화 상담 받지 못하신 분들 너무 낙심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2부도 준비되어 있고요. 대대적으로 10시까지도 관련한 투자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는 우리 김도영 어드바이저의 무료 공개 방송을 제가 소개하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녁 7시에 준비해주고 계시죠? 네,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제 여의도 선수들에 대한 특급 매매, 지금은 실적에 대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 그런 기업들에 대한 성장 포인트가 상당히 단단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올해는 특히 실적에 대한 성장 동력을 잡고 저가 매수, 저평가 매력도가 높은 종목을 약간 비중 있게 실어서 수익률보다는 수익금에 대한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익에 대한 것 더욱더 강력한 성장성을 보유한 그런 기업들로 포지션 잡고 안내를 드릴 테니까 전반적으로 시황에 대한 것 그리고 시장 분석에 대한 내용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하셔가지고 내용 들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잠시 뒤에 7시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 상담 받아봤고요. 저희 계속해서 문자, 유튜브 채팅 상담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유튜브에 익저일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안녕하세요. SMCNC 4,300원에 15%대 비중 들고 있습니다. 하이브랑 카카오 협상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이번 2월 15일 이때 그냥 매도할 걸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동종목은 어때 반등 올 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가 종목을 사지 않고 하단에서 이런 매수를 했던 종목인데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은 이미 재료가 소멸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협상이 끝났으니까. 그러면 보시게 되면 아까 기준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매도 구간이고 보조지표가 과매수 구간이라고 합니다. 과매수 구간이고 이 까만 라인이 5일선입니다. 그러면 5일선 위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질 때 여러분들은 여기 저가에 한번 선을 그어 보시고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여기 저가를 이탈하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이탈한다. 그럼 매도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추후 흐름 보시게 되면은 종목이 반등이 오더라도 종가가 다시 이탈하게 되죠. 그러면 동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 아마 다음 주에 3,700원까지 오늘 기술적인 조정이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3,700원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는지 꼭 보시고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겁니다. 동사는 원래 리오프닝 관련된 여행 같은 그런 업을 하는 종목이고 지금 보시게 되면 약간 테마성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은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종가 기준으로 61선입니다. 3,700원을 이탈하는지 보시고 동종목 같은 경우는 4,100원대, 200원대 올라오니까 그 구간 올라오게 되면은 매도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 채팅 상담까지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보유하신 종목에 대한 고민들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집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두 어드바이저께서 유망주까지 들고 왔다고 하니까 잠시 뒤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이면 지금 정확히 한 15시간 후로 장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어떤 종목에 주목하는 게 좋을지 유망주부터 바로 받아볼게요. 먼저 김도영 어드바이저에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2차 전지 섹터에서 좀 골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쉬지 않게 최근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던 2차 전지 그런 섹터인데 여기서 어떤 것을 추가적으로 잡을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이제 실적적인 성장성 그리고 릴레이팅에 대한 것을 감안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명 SKC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차 전지 딱 하나로만 귀결되는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화학에 대한 부분, 반도체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제부터 성장 동력을 2차 전지 부분에서 동박 사업에 대한 것으로 귀결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분기부터 동박 사업에 대한 것이 이제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고 아까 전에 그 섹터 설명 드렸을 때 반도체에 대한 부족분이 상당히 크다라고 했는데 2차 전지 이제 생산에는 동박에 대한 것은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국내에서 동박 점유율이 가장 높은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이제 말레이시아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해외 공장에 대한 가동률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요 근래 들어와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이제 전력에 대한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약간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동사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공장에 대한 것을 가동을 하면서 그 부분까지 이제 기대감을 더욱더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동사에 대한 실적적인 성장과 그 4분기 작년 실적은 조금 부족하게 나타났지만 올해부터는 제대로 된 성장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 11만 8천 원 정도에 대한 가격이 저항선으로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주봉으로 봤을 때는 그 선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포인트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자리에서 저점을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저점을 계속해서 확인을 한 그런 자리이고요. 이번에
20선, 60선에 대한 지지 여부가 확인이 되면 이후에 12만 원 선까지에는 이제 고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점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매수의 가격에 대한 것은 11만 원 미만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시고요. 1차적인 목표 가격은 12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9만 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수익에 대한 것 상당히 든든하고 지속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점진적인 수요 개선 기대와 관련해서 이번 종목으로 SKC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2만 원, 손절 라인은 9만 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박종현 위원님의 공략주도 바로 받아볼게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코세스라는 기업입니다. 코세스 같은 경우는 후공정 장비 쪽 일단 담당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삼성전자와 함께 마이크로 LED 관련된 공급 이력이 과거에 있는 기업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했듯이 메타버스 관련된 생태계가 앞으로 2분기, 3분기 때 확대된다는 개념으로 동사가 삼성전자 진영의 선익 시스템과 함께 관련된 부품으로 부각받을 수가 있고, 동사의 또 추가적인 투자 모멘텀은 최근에 2차 전지가 굉장히 지금 현재 시장 주도죠. 동사가 최근 북미 배터리 제조사에 2차 전지 190억 규모의 이제 장비 공급을 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사업이 내년에 수주 목표가 1,000억 원 돌파가 전망된다. 이런 애널리스트 보고서 컨센이 나온 상태고요.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구간에 여러분 금리가 5% 이상이 되는 구간에서는 실적과 성장이 있는 기업들을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체크를 하실 때 국내 기업은 기간 수급을 잘 보셔야 돼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현재 기간이 하단에서 지속적인 매집을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최근 어제죠. 어제는 리스크상 5일선 이탈하면 매도 수급이 나왔지만 아직은 수급상 수급이 매수가 더 우위인 구간입니다. 그러면 동사는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냐? 보시게 되면 이런 거는 여러분들 패턴으로 보시면 돼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 노란 라인이 21선입니다. 보시면은 동사는 21선이 깨질 때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으로 잡으시면 돼요. 21선부터 깨질 때까지 분할로 좀 매수해 주시고, 보시게 되면 주봉상 보시게 되면은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신고가 가지 않을 종목 지금 매수할 필요가 없다. 추가 매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신고가까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분할로 매수 타점 말씀드렸고, 목표 가격은 짧게 일단 14,500원에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 신고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하단, 추세선 하단입니다. 61선 이탈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당연하게 61선 이탈하는 11,000원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봄 특집의 투자 정석 일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저에게는 길게 느껴졌지만 시청자 여러분께는 좀 짧게 느껴지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잠시 뒤에 두 어드바이저의 무료 공개 방송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네. 잠시 뒤에 어떤 주제로 준비해 주셨나요? 제가 AI 관련해서 완전 순서대로 막 대장주를 다 잡아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IT 쪽에 있다 보니까 이런 소프트웨어 쪽은 되게 분석이 잘 되어 있고, IT 쪽은 분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셀바스 AI, 솔트룩스, 최근 KCS까지 추후에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공부를 해서 관련 수혜주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IT 쪽, 이쪽은 어떻게 생태계가 변하고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SVB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한 이슈로 좀 시향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겁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시향적인 부분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노론톡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공개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아셔야 방향성과 투자에 대한 기준이 생깁니다. 그럼 들어오셔가지고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정말 비밀인데요. 박종현 위원님이 카카오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카카오 출신의 IT 전문가 AI 대장 사냥이라는 주제와 함께 무료 공개 방송 준비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김도영 어드바이저 역시나 잠시 뒤에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의도 선수들의 특급 매매로 수익과 행복을 찾아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봄 특집 주식 명가 일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화 참여
다시 가능한데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02786-1022번, 1023번, 문자 참여 013-3366-8200번, 그리고 유튜브 머니투데이 방송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여러분의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든든하게 함께 해주신 두 분, 박종현 어드바이저, 김도영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2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봄 특집 주식명가 2부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